시장에서 아줌마들 사이에 황태자다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굉장히 잘생기셨고 젠틀하고요. 자상한 매력으로 어필하고 계신데요. 사실 예전에는 김보연의 남편으로 알려져 계셨었어요. 네. 우리 전노민 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혼 발표 회견이 꽤 뉴스에 나왔었는데 문제는 신랑이었어요. 전놈이 누구야? 이런 분위기였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보연은 워낙 뭐 탑스타였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몇몇 가지 얘기거리가 있는데 일단 전노민이 아니었더군요. 전노민이 되기 전에 뭐더라 전재룡 이 본명 활동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더 낯설 수밖에 없는 거고 신부보다 신랑이 9살 적다 그러면 그것도 뭐 왜 결혼했지? 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인이 톱스타라서 덕벌용 결혼했나? 이제 이 뒤에서 이제 흠집할 때 그런 얘기들이 얘기인데 많았죠. 객관적인 사실은 전노민 씨가 결혼한 다음에 주연급으로 확 부상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으로 보면 사랑과 야망, 선덕여왕 등등 하여간 결혼 후에 이분도 살림이 핀 거죠. 우리 연예인들 사이에서 맨 처음에는 전노미 씨가 후배였단 말이에요. 한참 후배였는데 또 김보연 선배는 또 선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같은 직장 동료잖아요, 우리는. 형부라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처음에 좀 예민했었어요. 제가 언뜻 들은 얘기로는 그것 때문에 주먹 다짐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호칭 때문에요? 네, 호칭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뭐 누나 동생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김보연 언니가 또 은근히 까칠까지는 아니시고 이렇게 또 서열을 따지세요. 너 내 남편 어려도 너한텐 형부야 이런 스타일이셔서 아니, 그러면 전노민 씨를 형부로 대하지 말고 김보연 씨를 동생 와이프로 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네, 처음에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연하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애들이 저 선배님 뭐 이러다가 갑자기 결혼하니까 뭐 맘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이래갖고 나도 좀 까칠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애매해. 아니, 두 분이 언제 처음 만났었냐. 네. 그 드라마를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2003년도에 그 얼음꽃이라는 일일 연속극이 있었는데 형한테 물어보면은 그때 사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아마 두 분이 거기에서 좋은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작품에서 또 같이 하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귀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우리 드라마 때부터 약간 그런 기류는 좀 있지 않았었나? 느끼셨어요? 같이 하시면서 여기 좀 심상치 않다. 뭐 제가 이렇게. 그때 대사가 많아가지고 그 느낌이 막 이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두 분과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신 서건순 선생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때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둘이 몰래 나가서 밥도 점심도 녹한 날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죠.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누가 뭐 드라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원 씨하고 같이 하는데 내가 재원 씨를 갖다가 찍어야지 이렇게 시작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살짝 나가서 밥 먹고 시침 푹자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무도 그걸 갖다가 눈치 안 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후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같이 하면서 재훈아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아무 편안하게 얼마든지 또. 남들이 봐도 그거 그냥 후배하고 그냥 드라마 하다가 그냥 밥 네네. 먹고 오나 보다 그렇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 근데 하나도 없어. 유명한 가수분이 자기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 디너쇼에 왔는데 탤런트 둘이 왔는데 하나는 김보연 씨가 하나는 너무 후배하고 같이 와서 이상하다 두 분만 달랑 오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패션쇼 같은 데도 둘이 나타나고 그런 것 때문에 긴가민가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참 저도 같은 남자로서 생각해 볼 때 그 부인이 너무 유명하거나 그러면 특히 톱스타거나 그러면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남자들이 괜한 자존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근데 사실 그 결혼 발표 회견 때 이미 전노민 씨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대중의 시각을. 근데 이거를 전혀 불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김보연의 남자 된 거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이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9살이 어리다는데 그게 아니라 더 오빠처럼 이게 품이 크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김보연 씨는 옆에서 더 이렇게 여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래서 두 사람이
연애가 됐구나. 그때 아주 전노민 씨를 전 너무 좋게 봤어요. 근데 사실 그 아내가 알려진다는 거, 유명해진다는 게 남자한테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걸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식구님께서. 둘이서 이제 저녁 먹고 술자리 할 때가 많은데 꼭 어딜 가자 그러냐면 자판이 있는 시장 가자 그래요. 뻥뻥 열린 공간에. 한가운데 딱 앉으라고 해놓고 저는 술 먹고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네. 그럼 그중에 저를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여보 저쪽에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그중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래요. 이 사람 못 보셨어요? TV에 나오는데. 전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어요. 아주. 제가 다 부끄럽네요. 나는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진짜 바깥분이 그렇다는 거는 남편분이 속이 좁은 남자들이 있어요. 자격지심 많고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잘 나가니까 진짜 창피하고 막 내가 더 위축되는 것 같은지 그런 사람은 와이프를 긁는 거죠. 나보다 더 잘 나가니까. 근데 자기도 똑똑하고 우리 부인이 또 잘 나가니까는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참 그 최근에 어려운 일을 또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게요. 사실 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혼도 하시고 또 사업 실패하면서 좀 활동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뭘까요? 지난해만 보면은요 드라마 육령이 나르샤, 기억, 다시 시작해, 그러다 영화 연극까지 한 7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열심히 활동을 얼마 전에도 MBC 또 드라마 군주를 마쳤고 365일 틀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많이 쓰일까? 일단 잘생겼잖아요. 네. 뭐 중년의 장동건이라고 할 정도로 잘생겼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업 실패 때문에 그걸 또 감느라 힘들다고 하네. 또 세 번째 이혼했어, 연민. 어찌 보면은 이제 아줌마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3종 세트를 갖춘 분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인기가 좋으니까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주위에서 후배든 선배든 뭐 좀 나쁜 얘기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예, 인간관계가 좋으시군요. 굉장히 원만한 것 같아요. 또 스텝으로서 또 뭐 연출진으로 봤었을 때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고 성격 좋고 그러면은 더군다나 또 연기도 잘 하시니까. 성격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자상자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본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는 자기가 뭐 어떠고 이런 얘기를 참 안 하는 편인데 은근히 녹화장에서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만해. 막 대사 막 대사 외워 왜 이러니 저리 가 그럼 그래놓고 또 정말 이게는 끊임없이 사람을 갖다가 웃기고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정말. 이 선배들한테는 특히 이렇게 어사바사하게 이렇게 풍기는 게 살갑게. 요게 뿅 간다는 거지. 그리고 야구단 있잖아. 야구단 하는데 그 애들 말에 의하면 얼굴 곱상하게 생겼는데 일단 야구 끝나서 시설을 일단 벗으면은 이런 데가 완전히 그 뭐라고 표현을 하더라면 뽕에 나오는 그 병광새 같은 이 몸을 해가지고서는 옷을 입으면 모른대요. 벗었을 때 이게 그냥 이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는 네. 원민 씨 몸은 이렇게 자기가 알아. 만져봐. 만져봐. 막. 녹화할 때 맨날 몸 자랑을 장난 아니게 했지. 딱. 그러면 헐크야. 여기 뭐 아는 사람인데 들어보죠. 뭐. 아니 옷 같이 입었을 때도 심지어 한복을 입어도 보여요. 아니, 같이 운동하시면 샤워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정기적으로 만나서 골프하는 모임이 있어요. 바로 엊그제 같이 바로 앞에 샤워했는데. 예. 진짜 좋아요? 그럼 샤워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지. 근데 그 제가 본 바로는 남자들은 남자들의 몸을 그렇게 또 보지 않아요. 맞아요. 관심 없고 괜히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나쁜 몸매는 아니었다는 정도였었고 변광세까지는 모르겠는데 형이 그때 야구단에서 교류할 때 보게 되면은 뭐 쳤다오면 좀 홈런 치고 또 드라이브 날릴 때만 한 250m 정도 날려 장타예요. 다정다감하면서 그치. 굉장히 다정해요. 이게 아니 얼굴 벗은 다정다감하고 몸을 보여줄 벗은 몸 수가 좋고. 없어서 그러지 맨날 만져보라 그래. 아유 이분들이 아까까지 그렇게 조용히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문이 터지셔가지고. 몸과 관련해서. 몸은 아줌마들이잖아. 지금 정말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실 만만치 않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자, 빛나는 돌신 전노민 씨의 인생 역경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빛나는 돌싱 전노민 이 남자가 사는 법. 혈혈 단신 앞만 보고 달린 어린 시절.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자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전노민 씨가 진짜 힘들게 살았네. 아주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매우 왜냐면 엄마가 4살에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서 컸거든요. 아버지가 원래 미군 부대 군무원이었대요. 그러면 그거 먹고 살만 한 거라고. 네. 그 뭐 이렇게 집에서 미국식 뭐 도넛 이런 거 막 만들어준 기억이 있다는 거 보니까 괜찮은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 분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하여간 친척집 전전에서 어린 날을 보냈다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게 산 겁니다. 3남 3녀였고 네. 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고요. 큰아버지 집에도 살고.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이후로 그러니까 6남매가 함께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게 이제 마음에 되게 아픈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제 큰 집에서도 다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도 그걸 본인이 알아도 뭐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 또 가난할 땐 계속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장에 가서 떡볶이 이렇게 그때 10원어치, 20원어치 이렇게 사 먹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본인이 10원 내고 이렇게 들고 양념만 쪽쪽 빨다가 아줌마 딴 데 보시면 막 여러 개 먹고.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고. 네,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때 이제 독립해 나가는 큰 누나의 자취방으로 작은 형이랑 같이 딸려 나갔는데요. 3남매가 그때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주는 밀가루 받아다가 수제비 해 먹으면서 살았는데 야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시나요. 야구를 좋아하셨나 봐요. 결국 중학교 때 야구부에도 들어갔는데 체력 싸움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한창 성장기에 잘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큰 누나가 코치에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야구를 그만두게 됐는데 어찌 보면은 어릴 때 가장 먼저 꿨던 꿈에 딱 좌절이 되면서 처음으로 아마 본인이 아 이게 삶이구나 하고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생계를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큰 누나가 살게 되는 고등학교 때 완전히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니까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를 본인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생활이 학교, 도서관, 알바 현장 여기만 돌다 보니까 친구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본인이 대학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는지 알바를 하면서도 자격증 많이 땄다 그래요. 부기, 타자, 팽글씨 따면서 알바하면서 대학 가기 위해서 밤에 공부하는 전형적인 주경야독. 그렇게 해서 상고를 나왔는데 영문과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교를 갔는데 등록금 비싸잖아요. 아르바이트 3개 되니까 엎드려서 본인은 자는 거예요. 학교 때. 근데 친구들이 야 호프 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본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가야 시간이 되는데. 없죠. 그래서 야 넌 진짜 무슨 애가 그렇게 뭐 이런 데 한번 안 가냐 너는 이러니까 전노민 씨도 울컥해서 너희들은 집에서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용돈 받고 다니잖아. 그때부터 거의 뭐 친구도 없이 이렇게 돈만 벌면서 대학 생활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 어린 시절 얘기, 뭐 학창 시절 얘기 나오면 본인은 돈 번 거 말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입 다물게 된다고. 아까 서원수 씨가 그랬잖아요. 재밌는 사람인데 자기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 그게 숨기는 게 아니라 상처일 거야. 말을 하면 자기도 고통스러우니까 오픈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걸 텐데요. 마음의 큰 상처는 뭐냐면 우리 사회 그 편견들. 가령 이제 부모 없이 자랐다. 또는 애비 없이 자랐다. 이거 그 사람의 대못을 박는 거거든요. 근데 면접을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 면접장에서 이런 얘기 들었대요. 부모가 안 계시네. 그럼 고하네요. 이런 소리를 직접 들었대요. 그래서 화내고 그냥 뛰쳐나왔다는 건데 뭐라고 화를 냈대요? 나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다. 나는 가족이 있다. 가족 있는 사람들은 왜 고아라 그러냐. 고아는 아무도 없는 인생 홀로라는 의미인데 비록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에겐 형제가 있다는 가족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학 시절까지 진짜 힘들게 살았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러면 어떻게 대학 시절 이후에 뭐 취업도 하고 좀 편해지셨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누구보다 학교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취직했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계속 했겠죠. 열심히 사셨으니까. 예, 그래갖고 외국계 항공회사, 네. 항공 화물 물류회사. 회사, 네. 그 유명한 데인데 얼마나 피나게 일했겠어요. 누구보다 먼저 출근, 뭐 7시에 매일 출근했대는데 7시에 출근하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한 5시에 일어나. 근데 퇴근이 보통 2시, 3시였다면 어떻게 돼요? 오후, 그러니까 밤 2시, 3시. 그러니까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빨리 과장되고 빨리 차장되고 29살에 차장됐다고 뭐 나오던데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역전이 여기서부터 벌어진 거죠. 고생하다가. 28살에 16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와. 본인이 이걸 하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뭐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얻으면 내가 부모님 제사를 지내겠다. 근데 정말 집을 산 날 보통 사람은 이제 집들이를 하겠죠. 제사를 지냈는데 아침 7시 되도록 울었대요. 그 회황과 그 감격과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제사를 본인이 지내신다고 하네요. 보면요, 그 책임감. 그게 이렇게 같이 녹화를 해도 뭐 이렇게 자기가 뭐 맛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옆에만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주변에 알아서 다 이렇게 뭐 해주니까. 알아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집에 맛있는 거 있고 뭐 따라가서 보면은 뭐 거기 재밌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나도 그런 남자라면 연하래도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무슨 문제가 그 드라마 할 때도 있었는데 총대를 먼저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 가지고 자라나면서 자기가 그 겪었던 게 뭐든가 그런 이제 경험이라든가 어려움이 다 축적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정말 그 한편의 성공 드라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빛나는 돌싱 전노민, 이 남자가 사는 법, 32살 늦깎이 배우의 도전.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에 굉장히 촉망받던 직원이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고 배우를 하겠다. 야, 이거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계기가 있었답니까? 그리고 인생 이력 전체에서 연예인을 꿈꾸는 듯한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아니, 연예인을 생각할 정신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에서 굉장히 촉망받았는데 왜 그랬냐?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인의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에 왔던 CF 감독이 또 이 CF 감독이 하필이면 자기 광고에 모델이 빵꾸가 났네요. 아이고야. 근데 전노민을 딱 본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신랑 잡아먹는 신랑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민폐하게. 그래서 제안을 해본 거죠. 혹시 할 생각 없냐 했는데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우려하던 찰나에 월급이 150인데 찍으면 50만 원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한 거죠. 해야죠, 그럼. 근데 보니까 이게 공익 광고였어요. 교통안전 공익 광고였는데 이걸 보고 연락이 오고 하다 보니까는 이때 결심을 한 거죠.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 던지고 찍은 광고가 400편입니다. 우와. 그렇게 많이 400편.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기막힌데? 섬유 속 냄새는 없애주고 상쾌한 향기를 남깁니다. 왜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가면 이 팜플릿. 샘플 옷 카탈로그 찍는 거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대.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한 광고도 찍고 번은 뭐.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탤런트라는데 얼굴을 몰라요. 우리 무슨 연예인 모임에 운동하는 모임에서 근데 거기서 자기 보통은 명함을 글씨로 하거나 자기 사진 하나 이렇게 찍어서 명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지갑 속에서 신문을 주적주적 하더니 자기 나온 카탈로그 그 전단지 자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게 봤어 맨 처음에 초기에야 이게 직업이 될 줄에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짬짬이 틈내 갖고 CF를 찍었는데 이게 CF가 계속 연달아 들어오니까 이제 자유로운 몸이 돼서 열심히 찍어야지 하고 회사에 사표를 딱 내는 순간 CF가 딱 끊겼대요. 묘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풀려봐야지 해갖고 회사 간뒀다가 정말 낭패인데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매달 한 7, 8개월이었던 것 같은데 연락이 딱 끊긴 상태에서 불안초조 잠도 못 자고 그랬대. 그렇게 힘들게 보내다가 드디어 어떤 그 광고가 결국 이 매개가 돼갖고 어디 드라마 극장에 전화해서 97년에 드라마 강릉 가는 옛길로 처음에 작은 역이지만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참 인생은 살아봐야 한다고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계기로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었고 그래서 CF 모델에서 배우까지 된 건데 사실 배우가 된 이후에는 무명 시절이 꽤 길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무명 세월이 길었다는 게 이제 본인한테 굉장히 더 크게 느껴졌을 건데요. 일단은 단역 배우로 데뷔하면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러브콜이 와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일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확실히 놀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광고를 하면서는 그나마 수입이 있었는데 단역 배우 전전하고 뭐 어설픈 단역 배우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까 광고까지 뚝 끊은 거죠. 그래서 수입도 일도 확실하게 끊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일이 없고 그냥 좀 본인이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인 거는 좀 견디는데 정말 못 견디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내가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그 당시에 친했던 사람이 전노민, 류진, 김명민.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대표적인 세 사람이잖아요. 본부 등록하면서 지낸 거죠. 그나마 전노민 씨가 CF를 좀 찍으니까 그 돈으로 밥도 사 먹고 그래도 그나마 얘네보다는 내가 나아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드라마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좋아. 친구. 아우 잘 됐다. 축하한다. 셋이 같이 평소에 다니던 밥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야 얘네 둘은 TV 나오는데 넌 왜 안 나와? 여기서 확 나가버린 거죠. 자존심 상해. 그래서 다시는 안 갔겠네. 그 식당에 다시는 가지 않았고 그렇죠. 계속 절치부심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으니까는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이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혼자 있어도 힘들 텐데 그 직장 다니던 시절에 결혼을 한 번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잘 나가던 그 직장에서 2살 연상의 직장 동료와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굉장히 촉망받는 이 27의 과장단 내 이 동료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CF 한다고 딱 회사를 그만뒀는데 CF 끊겼잖아요. 그러다 이제 다시 또 CF 좀 늘어서 아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는데 또 갑자기 배우를 해요. 배우 했더니 또 CF 끊겨요. 그런 상황을 말하자면 이제 부인이 겪은 건데 이때 부인도 있고 딸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CF 몇 번 찍더니 전단지 몇 번 찍더니 제가 헛금을 끄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처음에는 그러니까 응원받지 못했으니까 그 서름도 컸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점점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잦아지고 말다툼도 잦아지는데 딸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딸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골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할 말 못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네, 인생을 바꾼 과감한 선택으로 참 큰 아픔을 겪으셨던 건데요. 말씀을 들을수록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전노민 씨의 드라마틱한 인생 다음 키워드 볼까요? 빛나는 돌싱 전노민, 이 남자가 사는 법, 사업 실패의 짐을 혼자 떠안다. 결혼 생활 중에 사업에도 도전을 하셨던가 봐요. 2004년에 김보연 씨랑 결혼하고 사이좋은 연상연하 커플이다. 또 배우로서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풀렸는데 일단 이혼 얘기부터 하자면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사업 실패가 주 요인이었다고 그래요. 많은 커플들이 그렇게 깨지거든요. 그게 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까지 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막걸리 사업을 했네요. 왜 한동안에 막걸리가 굉장히 유행한 적 있죠. 네, 전노민 씨도 가문의 영광이란 프로에 나온 것 때문에 막걸리 이름이 가문의 영광. 충북 괴산에다가 처음엔 납품해서 판매했는데 아예 공장을 지었는데 2010년도 일인데 공장을 지어도 이게 너무 크게 사업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 제조에 돌입하는 순간 뭔가 그냥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가문의 영광을 드라마를 같이 했거든요. 네. 어느 날 막걸리를 들고 온 거야. 이게 막걸리 박스를 들고서 왜 갑자기 막걸리 했더니 막걸리 시작을 했대서 왜 막걸리를 시작했냐 그래갖고 그때 굉장히 말렸었어요.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이미 다 저질러 놓은 후였고 뭐 이제 해외 수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말 그게 잘 됐었어요. 아 처음엔 잘 됐어요. 처음에 잘 돼가지고 방송국에 맨날 녹화 날 막걸리가 맨날 들어가고 막걸리들 들고 가고 여기 그래가지고 막걸리들 막 싸가지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막걸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분기점이 저희 연예인들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소위 뭐 그 오픈빨이라는 거 그거 하에다가 이른빨이라는 것까지 합쳐서 처음에는 잘 되는데 이게 보통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딱 그 2년 후에 전화를 해보면은 초반에는 전화하면은 야 너무 정신없어 야 전화 끊어 이런 거 하다가 2년 딱 돼서 전화해보면 이게 잘 되시는 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야 그때 접었어. 뭐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연예인들 다. 전노민 씨가 이제 막걸리 그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막걸리 열풍이 그나마도 쉽게 되니까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급감하면 지출을 줄이면 되는데 이 공장 부지가 자그마치 13,000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판매량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돌리면 됐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계 돌리는 돈하고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세금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빚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는 그 당사자 두 사람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이상한 얘기들,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양극단에 있는 루머가 돌았어요. 하나는 위장 이혼이다.
이미 재산을 전부 다 김보연 명의로 돌려놓고 둘은 위장 이혼을 한 것이다. 또 한 극단은 이 사업 실패로 김보연에게 수십에서 수백억 원 정도의 부채를 떠안겼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 근데 결국은 너무 루머가 퍼지니까 전노민 씨가 직접 해명을 했어요. 어떤 피해도 준 적이 없고 난 집을 나올 때도 빈손으로 그냥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락지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언뜻 듣기에 이혼도 전노민 씨가 자기 입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혼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다가 사업이 안 되고 흔들리니까는 만에 하나라도 그 와이프한테 타격이나 뭐 불똥이 튈까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가정 경제가 파탄나다 보면 갈등이 있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완전히 지겨워서 파탄나기 전에 부부가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에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의 빚이고 법적으로 아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허건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올 수 있고 부부가 같이 사용하는 물건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있다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아내가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전노민 씨 측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두 분이 금슬 좋고 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지내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결정을 가까이서 보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거는 형의 성격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좀 젠틀하면서 미소는 늘 짓고 있지만은 좀 강인한 그 남자다운 성격이 꽤 있어요. 내가 남잔데 내가 다 그냥 커버하고 간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고 빚 얘기도 저도 이제 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핏 나왔는데 액수가 이제 형이 얘기한 걸로 한 40억 이상 정도가 좀 됐었는데 30억 좀 이상 갚았다고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자기가 혼자서 다 떠맡아서 가겠다는 얘기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이혼을 겪으면서 본인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사실 딸이 있었잖아요. 딸도 가정을 이루었다는 기쁨이 있었을 텐데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첫 번째 이혼 때도 딸이 더 어렸잖아요. 알리지 못하고 그냥 미국에 있는 큰 누나 댁으로 보냈대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둘 다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는 기사도 많이 나고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딸이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 딸들 봐서 참으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원래 슬아의 딸이 하나거든요. 근데 왜 우리 딸들이라고 했을까요? 김보연 씨 쪽이 또 딸이 있는데 정말 친자매처럼 너무 잘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라는 문자를 보낸 거. 근데 그 딸들의 얘기에 호응해주지 못했다는 게 전노민 씨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혼을 하고 나서 딸을 오랫동안 못 봤어요. 이제 미국에 있고 그래서 딸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오랜만에 나중에 이제 딸을 봤을 때 막 가슴이 막 설레더래. 그 애가 그 사이에 애들은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커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으로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 애가 크는 걸 못 봤잖아. 이렇게 커가는 걸.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아빠만 보면 좋아하는 거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두 사람만 봐도 어머나 어떻게 떨어져 살았지? 막 이런 거. 맞아. 정말 딸바보. 맞아. 딸 딸바보, 바라기. 아빠 바라기.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공항을 미국에 가서 공항에서 이제 마중을 왔는데 차를 몰고 직접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얘 어렸던 애를 갖다가 내가 차로 데려다주고 했던 애가 차를 갖다 라이선스 따가지고 와서 자기를 갖다가 데려가는데 기분이 묘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걸 2달 연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짧게 얘기를 해봤지만 그분의 인생이 되게 어려웠다가 좀 좋아졌다가 또 어려웠다가 지금은 또 다시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뭐 화려한 인기를 구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은 뭐 어떻게 계신답니까? 형님한테 얘기할 때 뭐 주말 드라마 후속 뭐 준비하고 있고 또 미니 시리즈도 같이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형 돈 많이 벌겠다 그랬더니 야 빨리 또 빚 갚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일하면서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친구들, 동료들 또 즐겁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마서 아주 좋은 싱글 라이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